안녕하세요.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숫자로 보는 2023년 올해 10월 이커머스 분위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져왔는데요. 야, 왜 지금 이제 12월 5일인데 왜 11월 자료가 아닌 10월 자료를 가져오냐? 이럴 수 있는데요. 통계청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10월 달 자료를 12월 초에 발표합니다. 11월 한 달 동안 10월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취합을 하고 가공을 해서 12월 달 초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가장 통계청의 따끈따끈한 자료는 언제다? 2023년 올해 10월 자료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고요. 이 10월 자료를 지금 보면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입니다. 20조 1천억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이 주요 거래액으로는 음식료가 있고요. 음식료가 12% 정도 차지하고 음식 서비스, 배달의 민족, 쿠팡이츠 이걸 통한 음식 서비스, 여행 및 교통 서비스, 의복, 생활용품 순이네요. 근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건 음식 서비스나 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이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아닙니다. 사실은.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에 가깝고 우리는 실물이 오가는 판매 이런 거래액들이 궁금한 거잖아요. 이거는 뒤에서 한번 그거 빼고 어떤 수치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요. 2023년 10월 어땠냐? 라고 보면은 2022년 작년 10월 달과 비교해서 11.8%나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.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거래액의 증가를 견인했던 카테고리는 어떤 것일까요? 작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. 올해 다 종식이 됐단 말이죠, 코로나가. 그러면 어쨌든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가장 이 어떤 거래액 상승에 견인을 할 수밖에 없다.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여행 및 교통 서비스.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음식료 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.6%나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쿠폰 서비스는 거의 50% 성장했네요. 근데 음식료 서비스는 왜 이렇게 많이 성장했냐? 사실은 음식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중에서 그래도 이 전체 소매 어떤 매출 중에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그나마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 온라인 거래액이,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, 뭐 의류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운송이나 보관 같은 게 쉽잖아요. 유통기한도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침투율이 예전보다 높았어요. 이 이커머스 막 성장할 때 생활용품이나 의류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빠르게 올라갔는데 식품이나 음료 같은 경우는 그것처럼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어요. 우선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거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뒤에 오거나 이틀 뒤에 오거나 이런데 이게 신선할까?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창고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 콜드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냉장 상태로 냉동 상태로 이렇게 운송하는 요런 것들, 운송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서비스가 좋아졌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음식료품을 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료가 점점 이 증감률이 다른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. 아직 이커머스 침투율이 조금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, 이 모바일 쇼핑 쪽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의 모바일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제가 한때는 한 4,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상세 페이지 제품 볼 때 이거 절대 모니터 화면으로 보지 마라. 핸드폰으로 봐라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자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 그 당시 모바일 서비스가 점점 이 거래 비중이 확대될 때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. 2022년 10월 달에는요, 74.4%였는데, 오히려 이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73.2%로 올해 10월 달에는 1.2%나 떨어졌어요. 이 의미는 뭐냐면, 예전에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점점 막 엄청 높아질 때에는 빠르게 성장했지만, 이제는 둔화됐거나 조금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다. 이제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뭐 74%,
13%? 요걸로 이제 고정, 픽스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특별한 어떤 뭔가 대단한 게 나오지 않는 한요. 자, 그러면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?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감률을 제가 갖고 온 건데, 카테고리별로요. 올해 9월 달에도 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아, 경기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요. 그런데 올해 9월 달에는 진짜 안 좋았어요. 가전은요. 전년 동월 대비해서 역성장했습니다. 8.6%. 8.6% 거꾸로 갔죠. 패션도 마이너스 1.2%의 증감률을 가져왔었어요. 9월 달만 하더라도. 그런데 이번 달에는 2.3% 가전이 증가했고요. 패션 같은 경우 10월 6.9%나 증가했습니다. 전년 10월 달에 비해서요. 그리고 생활도 9월 달엔 6.3%였는데 10월 달엔 17.6%로 증가를 했어요. 식품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생활과 패션, 가전이 9월 달에 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감률이 높아진 걸 보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? 우선 9월 달까지, 3분기까지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.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것도 맞아요.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쪽의 어떤 기본적인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은 10월 달에는 좀 회복을 했다.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활이 전년 대비해서 17.6%나 증가했다고? 내가 생활용품을 한다면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제 생활용품 진짜 안 팔린다. 요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부분을 요런 거 보면 좀 자극을 받아야 되죠. 다른 업체들은 좀 잘 파는 업체들이 있나 본데 10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%나 증가했어?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냥 전체적인 요 숫자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소매 판매액 중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을 가져왔는데요. 이 소매 판매액이라는 건 온라인, 오프라인 다 통틀어서입니다. 온라인, 오프라인 전체 다 합친 거죠. 근데 이 금액을 보시면 작년에 약 3조 9천억 원 정도였어요. 작년 10월 달에요.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전체 소매액, 온라인, 오프라인 다 합친 게 이게 줄었습니다. 5조, 53조, 약 8천억 원 정도로요. 그러면 약 1천억 원 정도가 줄은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경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. 이 사실 소매 판매액이라는 건 그냥 어떤 일반적인 나라라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요. 우리가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성장률이 안 좋다 그래도 1%, 2%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. 현재 우리나라도요.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액도 사실은 거꾸로 가기보다는 조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그래요. 그런데 그게 줄었다는 건, 전체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는 건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, 또 거기서 세분화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서비스, 여행 및 교통 서비스라든지 문화 및 레저 서비스, 이 쿠폰 서비스, 배달의 민족 시켜먹는 음식 서비스, 이런 것들 빼고 실제 실물로 오가는 어떤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어떠냐? 2022년 작년 10월 달에는 13조 1천억 원 정도가 됐네요. 근데 이게 올해 10월 달엔 14조 4천억 원 정도 됐어요. 약 9%나 증가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에는 확실히 9월 달보다도 올해 3분기보다도 확실히 좀 좋아졌다. 그러니까 경기가 풀린 게 그래도 좀 좋아진 상태가 좀 되는 게 아니냐.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온라인 쪽에서는 좀 괜찮아졌다.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전체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,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다는 건 지금 어쨌든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다. 그러나 어쨌든 온라인 쪽은 그래도 9%나 증가를 했다. 이게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전월달 아니면 7월부터 8월, 9월 요 3분기 때보다도 어쨌든 증가율은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씩 온라인 쪽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 추세를 보려면 한 달짜리로 보면 안 되고요. 분기별, 연간으로 봐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당장이 사실 궁금하잖아요. 지금 12월 달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,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최신 데이터가 2023년 올해 10월 달 데이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자기의 매출, 순위, 원가 계산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. 세금 내는 거 이런 숫자들 중요하죠. 그런데 그 자기만의 숫자 말고요. 온라인 판매자 자기만의 숫자 말고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
전체 지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? 혹은 내가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지금 추이는 어떤데? 온라인 쇼핑 나만 지금 죽쓰고 있나? 혹은 나만 잘 되고 있나? 를 보려면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되죠. 그냥 경쟁사 몇 군데 여기 잘 안 되네 여기 되네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전체적인 거래액을 가지고 혹은 전체적인 카테고리의 거래액을 가지고 판단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경쟁사들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인 데이터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통계청에 가면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고 치면요, 이게 이제 자료가 떠 있습니다.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를 매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저는 이제 매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보는 게 귀찮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매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영상만 보시면 되죠. 그냥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중요한 숫자만 쭉쭉쭉 이런 추이만 보고 가면 되고요.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머릿속으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지금 숫자로 보는 올해 2023년 10월달 이커머스 분위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번에는요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